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서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밤마다 뒤척이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은 새벽까지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늘 피곤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약 없이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수면만을 연구하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의 밤을 걱정해 본 적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우리 가족이 더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는 약 없이도 밤을 편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의 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주신 76세의 윤말순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 합니다. 어머님은 작고 단정한 체구의 밝은 미소를 지니셨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쯤에 깹니다. 눈을 떴다 하면 그 뒤로는 도무지 잠이 안 와요. 이어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게 처음 시작된 게 갱년기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렇다 보니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밤중에 한번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턴 온갖 생각이 몰려와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 그럴 때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오늘도 또 잠 못 자는구나 싶은 생각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죠. 어머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병일까요? 나만 그런 건가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줄고 중간에 깨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깨는 게 아니라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윤말순 어머님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저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나이 들며 잠이 얕아지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면 수면의 구조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8시간 깊은 잠을 자는 대신 지금의 몸에 맞게 잠드는 방식을 조율해야 할 시기에 온 겁니다. 잠을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는 걸 습관 정도로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몸과 뇌에 꽤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약화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억제 작용을 강화하는 약물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만 장기 복용 시 뇌의 활동성 자체를 떨어뜨려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라는 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둘째는 내성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나중엔 약 없이는 단 한숨도 못 자요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셋째,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제는 몸의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제를 복용 중이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고관절 골절 뇌진탕과 같은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수면제는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약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수면제는 응급약처럼 단기간만 써야지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인 술은 결코 수면을 돕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졸음이 옵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뇌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몸은 오히려 각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밤중에 더 자주 깨고 그때마다 땀이 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깊은 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는 시간은 길어 보이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 몸이 더 피곤하다는 느낌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줄어들면 우울감, 불안, 기억력 저하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장기간 저녁 음주를 하는 어르신들 중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분 변화가 잦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도 있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만큼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알코올 의존은 수면제 의존보다 빠르게 습관화됩니다. 처음엔 한 잔이던 것이 어느새 2잔, 3잔으로 늘어나고 나중엔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술은 수면의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잠을 부르기보단 깨우고 회복보단 더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약 없이 술 없이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약 없이 잠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꼭 덧붙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낮 시간의 햇빛입니다. 아침이나 오전 중 20-30분 정도 햇빛을 받는 습관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뇌와 몸에게 이제 낮이야 라는 생체 리듬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신호 덕분에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몸은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걷기까지 함께 한다면 더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체온을 올렸다가 다시 서서히 식히는 과정을 유도하면서 뇌에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구나라는 두 번째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졸음을 유도하는 자연적인 생리 리듬입니다. 실제로 83세 윤복심 어머님은 매일 오전 10시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인 뒤로 수면제 없이도 밤잠이 쉬워지셨습니다. 햇빛만 잘 쬐어도 잠이 오더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잠은 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낮의 활동과 루틴이 결국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아침 햇빛, 산책, 자연광 노출을 수면 준비의 일부로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수면제 없이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4, 7, 8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유명한 통합의학 전문의 앤드류 와일 박사가 소개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을 자기 전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3세트만 해보세요.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생각도 천천히 멈추게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81세 오화자 어머님께서도 이 호흡을 꾸준히 연습하신 후 이젠 숨만 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쉴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수면의 첫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편안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은 몸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뿐 아니라 몸도 편안해져야 합니다. 침대에 편히 누운 상태에서 시작해주세요. 먼저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툭 풀어줍니다.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순서로 각 부위마다 3초 정도 힘을 주고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특히 턱과 이마 근육에도 집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마에 주름을 잡거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마를 부드럽게 펴고 턱을 툭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따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누워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 연세 있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합니다. 실제로 78세 김종래 어머님은 이 방법을 며칠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스르륵 잠이 오던데요. 전신 근육 이완은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생각보다 잠은 몸이 먼저 압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 몸이 먼저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을 끄고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괜찮았던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별것 아닌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조용히 종이를 꺼내어 지금 머리에 맴도는 생각들을 짧게 적어보세요. 단어나 문장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을 밖으로 꺼낸다는 그 자체가 큰 효과를 줍니다. 글을 쓴 종이는 머리맡에 살포시 두세요. 이건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며 긴장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반복 문장 집중법입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쉰다, 편안해지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느릿느릿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반복은 생각의 흐름을 끊고 뇌를 단순한 리듬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대 초반의 박필순 어머님은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그 말들이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잠이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를 다른 리듬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비워두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잠은 한결 수월하게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낮잠 조절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피하려고 애쓰십니다. 낮에 자면 밤잠이 안 온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낮잠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면 밤잠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낮잠을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3시 이전, 그리고 길어도 20분 이내로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74세의 최순옥 어머님은 오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조용히 15분간 눈을 감고 계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러다 밤에 또 못 자면 어쩌죠 하며 걱정하셨지만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히려 밤에 잠이 더 잘 와요. 낮에 그렇게 잠깐 쉬는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낮잠은 단순히 잠이 아니라 뇌와 몸을 잠시 쉬게 하는 회복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짧고 가볍게 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낮의 여유가 밤에 깊은 잠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눈동자 이완 운동입니다. 이 방법은 생각이 많지는 않지만 뇌가 계속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이 멀쩡하고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 이럴 때 아주 간단한 눈 운동 하나만으로도 뇌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천천히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천천히 흐르는 풍경을 눈으로 따라가듯 천천히 좌우로 반복합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의 유영숙 어머님은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그걸로 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요. 눈만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멈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어요. 이 눈동자 운동은 수면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불안 조절에도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뇌에게 지금은 쉴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맞이하는 손님입니다. 이 작은 눈 운동 하나가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 환경을 정리하는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잠은 침대에 누워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부터 수면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면 몸과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수면 루틴을 자주 권유드립니다. 첫째, 매일 저녁 9시쯤 따뜻한 족욕을 10분간 해보세요. 발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체온 조절이 이루어지며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둘째,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수건에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향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끄고 형광등 대신 노란빛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세요. 강한 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78세 임복래 어머님은 저녁에 TV 보다가 졸리면 그냥 눕는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족욕과 조명 조절, 향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요. 이제 발 담그고 나면 몸이 알아서 잠들 준비를 해요. 이전엔 약 생각부터 났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잠들어요. 이렇듯 수면 루틴은 뇌와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저녁 시간도 수면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8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속 요소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카페인 섭취와 일부 약물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홍차, 초콜릿, 심지어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 카페인의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72세의 송영자 어머님은 매일 저녁 감기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그런데 그 감기약 성분을 확인해 보니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른 성분의 약으로 바꾸신 후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잠이 잘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과식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활발해지면 뇌도 각성되고 야간에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죽이나 가벼운 반찬으로 속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인, 약물, 식사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수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마치 시험처럼 느끼십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자야 해. 이런 마음이 들수록 뇌는 오히려 더 각성하게 됩니다. 수면은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릴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엔 누우면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분들은 표정이 훨씬 가벼워지세요. 압박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날 밤 편히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꼭 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뇌와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 7, 8, 5 전신 근육 이완, 눈동자 운동, 수면 루틴과 생활습관 교정,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기다림의 자세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약 없이 잠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내셨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잠을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편안히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과 건강한 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랑하는 가족의 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